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대법원은 대기업에서 출연금 모금, 또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또 국정원장들로부터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이른바 국정농단과 특활비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먼저 백인성 기자가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던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에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은 두 사건에 대해 1,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하는 등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징역 20년으로 형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018년 공천 개입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형기는 오늘 확정 판결까지 더해 모두 22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형기를 다 채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2039년에야 출소합니다. 특검은 기소된 뇌물수수자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며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아직 남아있는 뇌물 공여자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판결 무효를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무죄 입장을 고수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2017년 구속 기소된 지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3고심까지 5번의 법원 판단을 거쳐 대통령과 이른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2016년 가을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이 불거진 뒤 탄핵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전 대통령. 이듬해 1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끌어내리려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3년 9개월간의 법원 심리 끝에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 등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들은 외부 유출이 금지된 공무상 비밀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부탁을 받고 기업에 인사청탁을 하기도 하고 고위 공무원을 사직시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 공동체 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당시 경영권 승계가 현안이던 삼성그룹으로부터 용역 대금과 말 세필 등 70억 원가량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설립에 깊이 관여한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을 거쳐 삼성돈 16억여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씨와 공모해 정경련 임직원과 기업 10여 곳에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게 하고 모두 749억 원을 출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운영자를 처벌하라! 처벌하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란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하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전직 대통령의 범행으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오는 18일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로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